네, 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애플의 아이폰 7과 LG전자의 V20가 이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올 스마트폰들은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에 등장한 새로운 스마트폰과 이 트렌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 그럼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트렌드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좀 극과 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상반기에는 좀 중저가형 스마트폰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조금씩 모델을 좀 고급화시켜서 고급형 스마트폰 시장을 넘본다 이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런 중저가형 스마트폰들이 좀 살짝 밀려나고요. 초고가나 초저가형 스마트폰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빠빠스빠 폰에서 내놓은 M3라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엔 가격이 최대 15,999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70만 원에 달합니다. 예. 반면 인도에서 지난 7월 달에 출시된 프리덤 251이란 폰은 가격이 겨우 251루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자면 약 4,500원밖에 하지 않는 폰인데요. 어허. 이처럼 굉장히 큰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큰 틀에서는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걷어 올리려는 어떤 기업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도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좀 그렇죠.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갤럭시 노트 7이 발표가 됐는데 반응이 뜨겁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일단 그 갤럭시 S7과 마찬가지로 이 전작이었던 갤럭시 노트 5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고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모델의 어떤 단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이 내장형 배터리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삭제됐던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부분들을 좀 더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요. 또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부활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이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펜 기능을 추가한 정도의 제품이었다면 이번 제품은 이제 홍채 인식이라는 새로운 보안 기술 탑재한 것도 조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트에 탑재된 S펜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예. 다만 이 단점을 지적하는 기사도 종종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 홍채 인식이 이미 후지츠나 알카텔 같은 회사들이 이미 탑재해서 내보낸 적이 있었던 새로운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글 같은 경우는 이 홍채 인식 기능이 새로운 보안 문제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64기가비트 용량을 가진 모델 하나만 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입 부담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 스마트폰 자체가 나오긴 워낙 좀 잘 나왔으니까요. 판매 실적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역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삼성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마케팅도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벌인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7을 내놓기 전에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 이 시장이 고가폰이랑 중저가폰으로 나눠진 이후 고가폰들은 이익은 많이 가져가지만 판매량 비중은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처럼 아이폰에서도 좀 프로 모델을 내놓으면서 아예 초고가 전략을 펼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7과 7 플러스 거기에 7 프로까지 내놓을 예정이었다는 거죠. 예. 이에 대해서는 이제 9월 초로 예정된 발표 전까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아이폰 10주년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2년 주기로 바뀌어야 할 디자인이 올해는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이름도 아이폰 7이 아니라 아이폰 6 SE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 듀얼 카메라와 무선 충전 기능을 채택하고 이어폰 잭을 이제 없앤다라고 하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들 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한편 LG에서도 조금 급작스럽게 차기 스마트폰을 알려진 V20를 예상보다 한 달 빠르게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V 시리즈 스마트폰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좀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기능보다도 오히려 좀 안드로이드 7.0 누가를 오히려 이 안드로이드 순정 스마트폰인 넥서스 시리즈보다 먼저 탑재해서 선보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된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별다르게 유출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아이폰 7이랑 같은 시기에 제품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이 더 크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이 될지 역시 궁금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가형 스마트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앞서 말한 프리덤 252를 비롯해서 15,000원짜리 스마트폰이나 심지어 1,700원짜리 스마트폰도 어허.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긴 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판매가 가능할지는 좀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이 정도 가격이면 좀 솔직히 잡지 부록으로 끼워줘도 될 정도의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렴한 스마트폰이란 예. 건데 과연 부품 원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가능할까? 예. 이런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과자 한 봉지도 3,000원짜리 넘는 게 얼마나 그렇죠. 많은데. 아이스크림 하나만 해도 2,000원 예, 될 텐데. 스마트폰이 1,000원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사기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예. 일단 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이벤트 차원에서 손해 보며 판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대신에 이 가격대를 조금만 높여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가격에 이런 스마트폰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저가형 스마트폰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폰들은 한국엔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 중국 오키텔에서 만든 K4000 라이트라는 스마트폰은 화면 크기 5인치에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LTE 스마트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대략 1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해상도가 낮은 것을 거꾸로 장점으로 삼아서 큰 글씨와 아이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팔고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통화 가능 시간이 72시간에 달하는 만큼 여전 휴대폰처럼 그냥 간편하게 되게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폰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최근 미국에서 출시된 알트폰으로 출시된 GTE의 G Max 역시 6인치 태블릿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99밖에 하지 않습니다. 예. 뭐 1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싼 스마트폰에서 뭐 1,000원대 있는 스마트폰까지 1,500원. 알아봤는데 이게 중저가 폰은 그럼 하반기에 좀 약세일까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유통시장을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고가폰에 조금 더 힘이 쏠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도 갤럭시 J 맥스라는 이름의 7인치 중저가형 스마트폰 해외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에서는 이 갤럭시 노트 7 공개 전에 30만 원대의 패블릿 스마트폰인 아너 노트 8을 공개했는데요. 화면 크기가 6.6인치로 상당히 큽니다. 또 일반적인 중저가형 모델과는 달리 Q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최상급 모델인 화웨이 P9과 같은 프로세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2,299위안, 한국 돈으로 약 38만 원 정도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화웨이는 앞으로 이제 일렉트로마트 같은 가정 전문 매장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적극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어쩌면 한국에서도 곧 이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 샤오미의 홍미 프로 등 여러 가지 중저가 폰들이 나올 예정인 만큼 올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은 예전에 비해서 중가, 저가, 고가형 시장이 모두 다 훨씬 뜨거울 것만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의 가격이 양극화를 이루는 상황에서 갤럭시 노트 7, 아이폰 7이 어떤 실적을 보일지도 주목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정말 뭐 약진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 올 하반기 스마트폰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